나중에 한 2주 남고 나서는 뭐예요? 뭘 봐야 될지를 몰라요. 뭘 봐야 될지를. 지금 자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왜 많아요? 우리 원장님이 뭐예요? 자료만이 있다. 한편으로 마음이 고와서 그러는데, 오히려 뭐예요? 수험생들한테는 뭐예요? 하나의 학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선별하는 것도 뭐예요? 선별하는 것도 뭐예요? 본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버릴 거는 버리고. 저희가 뭐 하나 모의고사를 봤다 그러면 40문제를 이제 풀었는데 뭐예요? 풀었으면 이제 한 20개 틀렸다 그러면 20개는 뭐예요? 자기가 요약집에다 자꾸 오답 정리를 해놓으라고. 오답 정리. 그러면 요 40문제는 어때요?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봐봐요. 집에 가면 뭐예요? 자료만 이렇게 쌓여있죠. 나중에 시험 합격하고 이제 합격하면 뭐예요? 트럭으로 몇 트럭이 나와요? 한 트럭이 나와요. 한 트럭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저희가 오늘 모의고사 왔다. 오늘 장판지는 하나 기본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오후에 풀었던 거는 하나 기본적으로 해놓고 하나 나머지는 뭐에 가감하게 버리세요. 버리는 것도 능력이야. 그러니까 그거 자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집에 집에 가면 뭐야? 자, 우수선한 집에 보면 뭐예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정리가 안 됐다 그러죠. 이게 정리정돈이에요. 자,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은 초창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리가 뭐예요? 정리.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쓸데없는 거 버리는 게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1년에 안 쓰는 것은 가감하게 버리세요. 집에 안 쓰는 거 있으면 어때요? 다 버려요. 어제 이제 새벽에 올려놓고 아침에 뭐예요? 널려있는 거 다 버리고 났어요. 그러니까 그 거실에 옷이 있죠. 그거 안 입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왔어요. 다 버리고 왔습니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가감하게 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한번 봅시다. 몇 페이지? 148페이지. 자, 148페이지 보니까 문제 1번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 봐봐요. 자, 자기가 등기 신청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자, 기억에 이제 버리지 않을 게 하나가 딱 있어요. 등기 신청 의무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를 게 뭐예요? 자, 여기에 떠올라야 돼. 봐봐요. 자, 여기 뭐라고 그랬죠? 표제부. 요거는 뭐예요? 갖고, 요거는 뭐예요? 알고죠. 자, 그럼 갖고는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 그래서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 1개월. 요거는 60일. 요거는 뭐예요? 3년. 어디에서? 명의신탁에서. 그럼 봐봐요. 요 진천적인 틀을 본다면 봐봐요. 우리 등기 신청, 임의 신청의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요걸 생각해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1개월은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나 돼 있죠? 일반화되어 있죠.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법은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하죠? 1개월. 그럼 저희가 활용해 먹을 수 있다면 봐봐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지금 자 11월부터 감 잡은 게 이거라고. 자, 어떤 사람은 봐봐요. 자, 성적이 안 올라간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봐봐요. 자,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목 변경 이렇게 읽은 사람은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 지목 변경의 의미는 뭘까요? 사실이야. 그러면 지목 변경 60일에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갖고 봐봐요. 또 봐봐요. 그동안 갈고도 안 건 거. 갖고는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갖고는 뭐예요? 소유권이죠. 요걸 최초로 개설하는 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며칠? 60일 거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며칠? 60일. 왜 그러면 갖고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60일을 강제할까요? 이유는 권리니까. 권리는 뭐예요? 탈세 탈법이 난무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요거는 머릿속에 탁 저장해놔야 돼요. 저장해놓고 봐봐요. 1번 가볼까요? 1번 질문. 등기 신청 의무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거 틀린 거. 옳은 것. 자, 부동산 매매 줄 쳐봐요. 자, 키워드 이제 특강도 한번 끝났으니까 매매. 자, 등기 원인은 뭐예요? 매매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자. 매매를 계약법으로 가봅시다. 우리 계약법의 특징에는 세 가지가 있죠. 뭐예요? 성립상, 결연상, 이행상,
결현상, 전속상의 결현상. 매매라는 것은 그러면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이죠. 매매는 쌍무의 편무예요. 쌍무. 그러면 또 무슨 이행관계가 있다? 동시 이행관계. 그러면 가봐요. 자, 매매는 그러면 등기, 목적이 뭐예요? 읽어봐요. 소유권 이전. 며칠? 60일.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은 60일이죠. 근데 봐봐요. 매매는 쌍무계약으로서 매매계약일로부터가 아니라 반대 거부 이행 완료일로부터겠죠. 무슨 관계 있으니까? 동시 이행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1번은 그러면 X다 오다. X. 그러니까 자기가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성들을 풀어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자기가 이제 이 문제를 봤을 때 매매 등기 원인이구나. 등기 목적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구나. 그러니까 뒤에 소유권 이전이 나올 거고 며칠? 60일. 그러면 매매는 쌍무계약의 특질로서 동시 이행 관계가 있죠. 동시 이행 관계는 반대 거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그러면 반대 거부 이행 완료일이 언제일까요? 잔금 지급일로부터. 그러면 1번은 결론적으로 어떻다? X.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2번은 그러면 자기가 읽어봐요. 그러면 갑은 얼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정여 동그라미. 자, 정여죠. 등기 원인이 뭘까요? 정여죠. 정여. 등기 원인이 정여죠. 등기 목적은 뭘까요? 소유권 이전. 그러면 정여는 편무, 쌍무. 편무, 동시행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렇게 풀어야 지금 남아있는 기간 지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이 급하다고 그냥 문제를 하나 풀고 문제 하나를 풀고 2번 답을 2번을 외워요. 그래서는 절대 실력이 안 붙어. 그러니까 우리 봐봐요. 지금 봐봐요. 자, 72일 동안 뭐예요? 몇 문제? 우리 60점만 맞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40문제 중에 몇 개만 맞으면 돼요? 24개만 맞으면 되잖아. 그럼 몇 개만 틀리면 돼? 16개.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다 100점 맞을 생각을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60점을 만들면 100%를 한다면 60%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야. 60%.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정확하게 하려는 거예요. 아예 하려면 뭐예요? 정확하게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게 나아. 자, 그럼 만약에 봐봐요. 학교는 공부를 아예 안 했어. 그럼 지금은 몇 점 나올까요? 지금은 50점이 나와. 공부 하나가 안 해도 50점이 나와요.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결론이 생기죠?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아리까리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정확하게 하고 안 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게 점수가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자, 이제 모의고사를 40문제 봤어요. 시간이 몰랐을 때는 시간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았죠. 왜 남아요? 찍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면 어때요? 안다라는 거야. 자기가 좀 아니까 뭐예요? 알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거든. 그러면 시간이 모르면 뭐예요? 남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걸 그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어떤 사람이 와서 지금 헷갈려요. 그럼 뭐라고 답변해 줘야 돼? 헷갈려요. 그러면 공부가 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마 공부를 안 하면 헷갈릴 일도 없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와서 선생님 저 문제 왜 50분 안에 문제를 못 풀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왜 이렇게 헷갈릴까요? 그러면 뭐예요? 공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자기가 1번을 풀 때 자기가 연습을 하라고. 다시 봐봐요. 자기가 읽을 때 1번의 키워드는 뭐라고 다시요? 매매. 등기 원인이 매매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럼 이걸 생각해야 돼. 며칠? 60일. 매매는 쌍무 편무. 쌍무 동시 이행 관계가 있다. 그러면 반대급부일로부터 며칠? 60일. 자, 이번은 다시 정여죠. 등기 원인이 뭐예요? 정여. 그러면 등기 원인이 정여면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럼 매매와 정여의 공통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다. 그러면 봐봐요. 1번과 2번을 자기가 또 생각해 두면 봐봐요. 자, A가 B한테, 자, 아버지 아들의 관계에서 이걸 정여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정여세가 세금이 많이 나가요? 적게 나가요? 많이 나가죠. 그럼 아버지가 뭘 져요? 매매. 그러면 매매 뒤에 정여를 감춰서 안 감춰서? 그러면 정여는 뭐예요? 등기 원인. 매매는 등기 원인. 등기 원인이 뭐예요? 원래 정해야 되는데 매매 뒤에 감춰서 안 감춰서? 감춰서. 무슨 행위? 은닉행위. 은닉행위는 단속 규정, 효력 규정.
단서 규정. 자꾸 사고 훈련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요 집은 누구한테 가요? 아들. 어차피 요 관계가 무슨 관계? 실체 관계. 그럼 등기는 사실이 부합되니까 그 등기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그러니까 하나를 풀더라도 아름답게 풀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풀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할 때.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3번 지문을 한번 볼까요? 3번 지문. 자, 건물의 신축 줄 쳐놔봐요. 자, 건물의 신축, 그럼 뭐가 생각나요? 일단 두 가지가 생각나죠.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자, 건물의 신축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럼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보존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건물의 신축. 그러면 A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누구 집이에요? A 집이죠. 그러면 A는 어때요? 신청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주집이니까. 그렇잖아요. 건물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신청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A가 B한테 비로소 팔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야. 팔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저 봐봐요. 자, 팔았으면 어때요? 요 A하고 B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네가 60일에 등기하고 B한테 처분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볼까요? 건물을 신축한 경우는 소유자는 얘를 물어봤잖아. 그럼 소유자는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왜? 무슨 취득이기 때문에?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이면 매매 계약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기 원인도 없고 등기 원인 일자도 없죠. 작년에 주워 먹는 문제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봐봐요. 4번에 건물의 대지의 지번 변경 줄 쳐놔봐요. 지번 변경. 지번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다시 읽어봐요. 그러면 사실, 저 표제부거든. 그럼 표제부면 이걸 떠올라야 돼. 몇 개월? 1개월.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며칠? 60일. 틀렸죠. 자, 5번 지문은 거기 한번 읽어봐요. 지목 변경 줄 쳐놔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지목 변경을 읽으면 지금 공부가 덜 되고 있다라는 거야. 눈으로는 무슨 변경? 지목 변경. 눈으로는, 마음으로는 사실. 그럼 사실은 몇 개월? 1개월. 정답은 2번. 이렇게 해서 요 기본 틀을 잡아놓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기본 틀을 잡아놔서 자기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야.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러면 오른쪽 가서 저랑 한번 같이 풀어보죠. 이번에 값은 흐르게 값의 X 부동산을 부담 없이 증여 동그라미. 아까 훈련이 됐으니까 증여는 등기 원인,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럼 소유권 이전이니까 이걸 생각해야죠. 아까 갖고 며칠? 60일.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래서 틀린 것 X해놓고 자, 각각 그럼 1번 가서 이제 생각해요. 각각은 정여 동그라미. 정여. 쌍무, 편무죠. 정여는 편무야. 그러면 정여계약에 읽어봐요.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똘똘한 문제. 뭐가 그러대요? 똘똘한 뭐예요? 똘똘한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거지. 여러 가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라도 똘똘한 문제를 하나 풀어서 자기가 뭐예요?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 기간 내에 줄 쳐놔봐요.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 승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찾아봐요. 잘랐어요? 신청 기간은 며칠이에요? 60일이죠. 그러면 원인된 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종료 자체로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2번은 맞네요. 자, 3번의 값이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잘라봐요. 그러면 이 말은 그러면 자기가 어떤 걸 생각해야 돼? 봐봐요. A가 건물을 완성했어, 안 했어? 했다라는 소리잖아. 했다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봐봐요. A가 건물을 완성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건물이 완성됐죠. 자, 비로소 그러면 저걸 B한테 처분한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건물이 완성됐으니까 읽어봐요.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60일. 네가 등기하고 처분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건물이 완성돼서 안 돼서. 그러면 네가 완성을 시켜놓고 네 앞으로 등기하고 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보전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면 보전 등기가 가능한 날이 언젠데? 대장 등재일로부터 며칠이다? 60일이야. 자, 그러면 가볼까요? 갑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어리게 정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자, 거기 정려계약을 마무리합시다. 체결일이 보전 등기 신청 기간이네 기산일이 된다. 그러면 체결일이죠.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자, 4번에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내에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어리뱅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하여도 당연히 그 양도 행위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뭐가 생각나요? 중간 생략 등기죠. 중간 생략 등기는 합의까지 무효할 이유는 없죠. 그 합의가 무슨 관계? 즉 실체 관계네. 단속 규정, 허력 규정, 단속 규정 이렇게 생각해요. 저번은 만일 갑이 어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 줄 쳐놔봐요. 자, 매도 동그라미 쳐놔봐요. 매도라는 키워드를 자기가 잡았어야지. 매도가 뭘까요? 매매죠. 매매라는 거야. 매매는 쌍무, 편무. 쌍무, 그렇죠. 쌍무죠. 그럼 반대급부일로부터 며칠? 60일. 그게 바로 잔금 지급일이죠. 그러면 이행기가 여기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행기가 아니라 잔금 지급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니까 잔금 지급일이 언젠데?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잡아봐요. 그러면 148페이지하고 149페이지에서 1번, 2번을 비교하면 어디가 똘똘한 문제일까요? 1번이 문제가 똘똘한 문제야. 문제 1번. 그러니까 요 1번을 자기가 기본 틀을 잡아서 딱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숙지하고 나머지가 문제가 나오면 이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저 151페이지 가서 문제 5번. 자, 문제 5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자, 문제 5번 풀어봤어요. 자, 제일 똘똘한 문제야. 제일 기본적이고 가장 좋은 문제야. 샘플 문제로 잡아서. 자, 당사자 능력이죠. 당사자 능력이 뭘까요? 거기 앞에다가 당사자 능력 위에다 써봐요. 우리 다 배웠으니까 읽어봐요. 등기 신청. 자, 그렇죠. 적격이죠.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요? 등기가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거든. 등기법에서 하이라이트죠. 그러니까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는 자.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 반대말은 부적격자. 그러면 옳은 것 1번 가봐요. 태어 동그라미 있잖아요. 자, 태어는 우리 판례는 무슨 조건서를 취하고 있어? 정지적 건설. 그러면 처리로 등기돼야 한대. 안 돼. 처리가 태명이 뭐예요? 어제 뭐예요? 처리라고 그랬죠. 자, 정지조건은 처리야. 네 앞으로 등기해주고 싶은데 등기가 안 된단다. 살아서 태어나야 된다. 그게 무슨 조건설? 정지적 건설. 만약 여기 자 거기 가로 안에 봐봐요. 문제 가로 안에 다툼이 있으면 뭐예요? 판례암. 이 단서가 없으면 1번도 정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판례는 무슨 조건서를 취하고 있어? 정지적 건설. 오케이. 태아가 있는 동안에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1번은 어떻다? X. 자, 이번엔 민법상 조합이야. 줄 쳐봐봐요. 민법상 조합을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요? 법인이 아니죠. 그러면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럼 민법상 조합은 뭘로 등기된다? 조합은 전업 명의로 청유 합유. 그러면 이걸 생각할 때 하나를 더 생각해야죠. 자기가 이면에 자, 농협협동조합은 뭐예요? 두자로 건지만 법인 그 자체로 등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2번은 결론 X. 그렇죠. 자, 3번은 자, 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 줄 쳐놔봐요. 자, 우리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뭐가 된다? 등기 신청 적격자죠. 그럼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어때? X. 그렇죠. 자, 4번은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 줄 쳐놔봐요.
자, 사립학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돼. 머릿속에 요거는 버리면 안 돼요.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학교명은 뭐에 불과하다? 영조물. 물건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립학교는 어때? 무슨 명의로? 재단 명의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설립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죠. 그러면 사립학교를 이제 샘플로 해서 이 자리에 집어넣읍시다. 공립학교는 돼, 안 돼? 안 돼. 공립학교는 눌러. 지자체. 그렇죠. 공립학교는 누구로? 국가명으로. 학교명 자체는 등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됐죠. 자, 5번에 법인 아닌 사단 줄 쳐라봐요.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 그러면 우리가 몇 개 있죠? 밀양, 박씨, 박찬호, 장학회. 그 다음에 구로동, 조기, 축구회. 세 개를 딱 샘플로 생각해서 사단 명의로 대표자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정답은 5번. 이게 제일 똘똘한 문제야. 제일 좋은 문제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 당사자 능력은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야. 지문이든 어떻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샘플로 잡아놓고요. 자, 문제 6번 좋은 문제예요. 작년에 출제가 돼버려서 그래도 문제 6번 한번 잡아봐요. 문제 6번은 개념을 잡고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작년 기출문제예요. 자, 풀어보셨어요? 요거는 이제 쓸 필요 없이 다 써놨어. 그럼 봐봐요. 자, 이가 벼한테 집을 팔았다. 매매예요. 자, 매매. 이 사람은 매도인이죠. 이 사람은 매수인. 자, 의미는 뭐 읽어봐요? 사인. 이 사람은 등기를 요구할 수 있죠. 권리자.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죠. 두 사람은 뭐예요? 당사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갈고 닦았던 거 다시 머릿속에 정리 정돈을 해요. 요거 뭐예요? 읽어봐요. 사인 간의 관계. 이게 무슨 관계? 실체 관계. 자, 실체 관계는 사인 간의 관계. 이게 무슨 관계라고 배웠죠? 읽어봐요. 이게 법률 관계거든. 읽어봐요. 읽어봐요. 율. 자, 그러면 법률 관계가 뭐예요?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 이게 법률관계라는 거야. 그러면 요 사인 간의 관계가 바로 실체관계예요. 그러면 요 사인을 규율하는 법 뭘까요? 이게 실체법이 돼. 요 실체법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게 민법이야. 이게 민법. 그래서 민법은 무슨 법? 실체법.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사인이 어디로 가죠? 등기소로 가죠. 이게 무슨 관계? 절차관계. 이게 절차법이죠. 절차법. 이게 바로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이 되는 거야. 부동산 등기법. 자, 이게 이제 머릿속에 딱 이제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돼. 이제부터 봅시다. 자, 얘가 등기를 안 해줘. 그러면 등기를 안 해주면 뭘 해야 돼? 자기 입장이라면. 본인이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누구한테? A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거 뭘까요? 등기 청구권이나 등기 청구권이란 읽어봐요. 사인한테 요구하는 것. 자, 여기 한번 읽어볼래?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소. 이게 국가죠. 그러면 사인이 국가한테 요구하는 것 읽어봐요. 등기 신청권이 되는 거야. 등기 신청권. 자, 그러면 등기 신청권이란 외울 필요 없이 다시 정의. 사인 대 국가죠.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읽어봐요. 사인 대 사인이 돼. 그러면 읽어봐요. 실체법상 권리. 절차법상 권리. 사인이 몇 사람?
사람. 그래서 사건이고 요거는 사인이 국가가 요구하는 공건. 요거는 사법상 행위. 요거는 공법상 행위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문제를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어넣고 그러면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 읽어봐요.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란 나오죠.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그러면 등기 청구권.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는 자 등기 청구권의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차법상 권리자는 뭐예요? 행식상 등기부상 이익을 받으면 모조리 등기 권리자야. 불이익을 받으면 뭐예요? 이때는 의무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문제가 30회 때 뭐예요? 줄 때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했거든. 그럼 기초 중에 기초야.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서 가봐요. 1번 봅시다. 자, 실체법상 권리자와 절차법상 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얘가 이제 집을 팔았으면 등기를 누가 해가야 돼? 얘가 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등기를 안 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재산세 공과금은 얘가 내죠. 그러면 등기 좀 등기가 해감으로써 이익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A가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읽어봐요. 절차법상 권리자가 돼. 얘는 절차법상 의무자. 그러면 읽어봐요.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반드시 일치한다. 어때? X. 뭐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뭐가 있다? 등기, 인수, 청구권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2번으로 갈까요?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 맞네요. 여기에서 봐봐요. 자, 그러면 등기 청구권의 협력을 가진 자가 뭐예요? 행사를 할 수 있는 자가 뭐예요? 등기 권리자죠. 그러면 행사의 상대방은 뭘까요? 등기 의무자. 맞네요. 자, 3번은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 쫓아나와요.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는 형식상 읽어봐요. 불이익을 받는 자. 자, 등기 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실체법상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오케이. 자, 4번의 갑이 자신의 부동산의 설정은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말소했어요. 그러면 갑이 절차법상 뭐가 된다? 등기 권리자. 자, 5번 가볼까요? 자, 부동산 갑이 을을 병으로 매도하였으나 등기 명의가 갑에게 남아있어. 병이 을을 대하여. 그럼 가봅시다. 자, 그러면 등기를 해감으로써 이익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을이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을을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병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에 해당한다. 어때요? X죠. 그러면 병이 아니라 누구죠? 을일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항상 생각해 둘 게 있어요. 이 관계를 따져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등기청은 사인이 몇 사람? 그러면 공동신청에서만 발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사인이 혼자 갈 수 있죠. 단독 신청에서도 발생하네. 신청권은 둘이 가면 공동신청.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신청은 단독과 공동에서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상속, 단독, 공동. 단독. 그러면 등기청권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없어? 없어.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등기청권은 공동신청에서만 발생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등기청권은 언제? 그러면 상속등기, 단독이니까 청구권은 발생하지 여지가 없죠. 자, 그러면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해서 단독, 공동. 단독. 그럼 단독은 등기신청권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뭐는 발생? 등기 청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죠. 그럼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얘가 죽어도 등기를 안 해주겠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법원으로 가야잖아. 그러면 사인이 법원을 통해서 이 사인을 강제 집행할 수 있죠. 무슨 판결일까요? 이행 판결. 그럼 이행 판결은 단독, 공동. 단독 거죠. 몇 조? 186조. 그럼 작년에 민법에서 이행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봐봐요. 그러면 등기 청구는 법원을 통해서 등기소를 강제 집행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국가 대 국가잖아요. 그러면 등기 신청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신청. 뭐의 대상은 될 수 있다. 이 신청.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요렇게 이제 지우는 순간 머릿속에 싹 지워지면 안 돼. 이거는 기초 중에 기초거든. 그러면 AB의 관계에서 요렇게 자기가 머릿속에 정리정돈을 딱 해놔야 돼. 봐봐요. 애가 B한테 집을 팔았다. 읽어봐요. 매도인, 매수인, 사인, 권리자, 의무자, 당사자. 사인 대 사인 관계가 무슨 관계? 실체 관계. 얘가 등기를 안 해준다. 등기, 청구권. 등기 좀 받아가. 이 등기, 인수, 청구권. 그러면 사인이 등기에 하는 게 뭐예요? 절차 관계. 그렇죠? 그러면 등기, 신청권.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오케이. 그렇게 딱 해서 이 문제를 정립을 딱 해둘 필요 있어요. 그러면 6번의 정답은 몇 번? 5번. 그렇죠. 자, 문제 7번과 관련돼서 단독 신청 딱 생각 괜찮아 봐요. 그러면 별표 3개 놓고 요거는 단독 신청 무조건 출제되는 거야. 박스 형태로든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동안 안 배운 거는 없어요. 자기가 활용을 못 해먹는 거지 이제. 자, 지금 정도는 이제 다 풀었죠. 자, 문제 7번. 다음 보기에서 단독 신청. 단독 신청 봐봐요. 그러면 단독 신청은 이렇게 어디, 이치가 어딘지 한번 봅시다. 자,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몇 종류? 2종류. 원칙, 공동, 단독. 그죠? 혼자 가려면 어때요? 자, 단독 신청이 되려면 그러면 저희가 요거 기준을 마련해야죠. 자, 무슨 등기? 표제부 등기. 이제 쓸 필요가 없어. 머릿속에 딱딱 정리만 해놓으면 돼. 자, 그만 써요. 이제 그만 써. 맨날 쓰기만 해, 쓰기만. 자, 그러면 저희가 단독 신청 표제부. 왜 표제부 등기가 단독 신청이 될까요?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으니까. 그죠. 자, 이번은 무슨 성이 확보되면? 등기 진정성이 확보되면. 자, 등기 진정성을 확보하면 단독 신청이죠. 왜? 자, 등기 진정성 확보되는데 뭐하러 뭐예요? 뭐하러 둘이 갑니까? 혼자 가도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럼 봐봐요. 수용은 누가 하죠? 그럼 수용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그렇죠?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읽어봐요. 등기 권리자. 읽어봐요. 등기 의무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으면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 이게 이제 기본 포맷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서 갖다 붙여보죠. 자, 1번의 법인의 합병 동그라미.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어버려서 혼자가 둘이가 혼자 가죠. 그러면 합병과 관련돼서 그럼 단독 신청이 되는 거네. 자, 이번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변경.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그럼 뭐가 생각나요? 개명 피칠갑을 피천덕으로. 그렇죠?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단독 신청이네. 자, 변경 경정 동그라미 쳐놔봐요. 거기가 키워드야. 앞에 부동산 표시 따로 줄쳐놓고 부동산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단독 신청이네.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요거 조심해야죠. 명령이 들어가 있다 해서 무조건 명령 등기가 아니야.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뭐예요? 법원이 서류를 저한테 주죠. 그걸 가지고 혼자 갈 수 있어 없어? 있어. 단독 신청이 되는 거네. 자, 미용과 관련돼서 말소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말소 등기. 자, 말소 등기 찾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봐봐요. 자, 말소 등기 하나 나왔다. 권리적 측면이죠.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공동이죠.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어 안 했어? 했어. 앞에 뭐가 붙어서 혼동. 그렇죠. 혼동이랑 혼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정답은 4번. 그러니까 요 5개 지문이 다 출제되는 뭐예요? 어떻든 박스로 출제되든 지문으로 출제되든. 그러면 저희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그러면 재확인해봐요.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 7번을 배웠으니까 문제 8번을 리바이벌 한번 해봐요. 리바이벌. 자기 스스로 이제 일어나야 돼요.
자, 됐어요? 그러면 1번의 키워드는 어디를 잡아야 돼? 일단 말소 동그라미. 자기가 그렇게 풀어보라고. 말소. 아무 말이 없으면 말소는 뭐예요? 공동이죠. 앞에 뭐예요? 소전 등기 말소. 보전 등기 말소니까 뭐예요? 요거죠. 자,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죠. 단독 거죠. 자, 그러면 거기 자, 니은과 관련돼서 건저당 채권액을 감액하는 변경 동그라미. 그러면 건저당 채권 채권을 감액 거기까지 줄 알아봐요. 두 자로 건치면 권리죠.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란 무슨 신청? 공동 신청. 자기가 늘렸다 줄였다 이거는 막 자유자재로 돼야 돼 지금 감각적으로. 지금 하나 더 풀고 덜 푸는 건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거기 디귿과 관련돼서 저당권 이전 등기 줄 알아봐요.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는 두 자로 건치면 뭐죠? 권리죠. 근데 앞에 뭐가 발생해서 합병.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네. 만약에 저당권 이전 등기가 나온다면 권리예요. 그럼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야. 자, 특정 유정과 관련돼서는 유저 동그라미. 자, 이거는 유정은 언제나 유언 집행자가 있죠. 그러면 유언 집행자가 권리자가 의무자가 되고 수정자가 뭐가 돼요? 권리자가 되죠. 그럼 유정은 언제나 무슨 신청? 공동 신청. 그래서 유공 이렇게 잡으라고 그랬죠. 자, 성역지 보면 뭐가 생각나요? 신청. 여역지는 직권. 성역지는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여역지는 직권 등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요직. 늘 출제가 되는 거거든. 늘.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그러면 단독 신청은 늘 출제가 돼. 박사 아니면 지문으로서. 그러면 최근에 뭐 또 출제된 거 하나 연습 더 해봐요. 자기 힘으로 풀어봐요. 그 뒷장에 9번 한번 풀어봐요. 이제 길어지고 짧아지고 이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연습해봐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풀어봐요. 자, 풀어봤어요? 이제 길어졌죠? 자, 길어졌어요. 이제 지문들이. 자, 등기의무자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잘라봐요. 잘랐어요. 등기의무자가 무슨 불명? 소재 불명. 소재 불명은 뭐만 받아서? 재건 판결만 받아서. 재건 판결이 뭔데요? 권리를 박탈하는 판결. 자, 행방불명이 됐다 해서 우리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전세 주인이 전세 계약서 전세금 반환 정서를 가지고 있다 해서 무조건 단독으로 가면 안 돼요. 무슨 판결을 받아서? 재건 판결만 받아서. 그럼 키워드 잡았으니까 어디로 가 있어야 돼? 단독. 이렇게 가 있어야 돼. 그러면 개혁은 단독 신청이네. 자, 맞네. 자, 수용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잘라봐요. 자, 잘랐어요? 예, 그걸 물어본 거예요? 뒤에 걸 물어봤어. 그렇죠. 앞에는 단독이죠. 근데 수용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럼 뒤에 걸 물어봤으니까 국가는 깨끗한 걸 받고 싶어? 더러운 걸 받고 싶어? 깨끗한 거. 그러면 후자는 뭐예요? 직권 말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용 등기만 나온다면 단독 신청이야. 그러면 자기가 갖고 일어나야 돼요. 수용은 원시 취득이에요. 그러면 수용 등기 시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그 뒤에 물어본 거죠. 그러면 그 위에 존재하는 권리는 원칙상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 이건 틀렸네요. 자, 이것입니다. 자, 이행 판결은 워낙 자주 출제되니까 뭐예요? 읽어봐요. 이단. 그렇죠. 그러면 이하면 단으로 가 있어야 돼. 이단. 그렇죠. 이단. 자, 그러면 뒤에서 맞네요. 자, 그래서 리얼과 관련돼서 말소 등기 신청 시 등기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련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찾았어요. 자, 그러면 있는 경우 제3자 명의 등기는 등기관리자 단독으로 말소한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 갈고 닦았으니까 뭐의 관계야? 뭐의 관계예요?
그러면 리얼과 관계는 무슨 관계냐? 읽어봐요.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잖아. 주등기, 부기등기의 관계. 자, 그럼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동안 갈궜다 갔으니까. 자, 전세권 설정 등기, 주등기와 부기등기야. 주등기가 되죠. 설정 앞에 전세권이 붙으면 통상 무슨 등기다? 주등기. 그러면 요 전세권을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요 저당권의 객체가 무슨 건이죠? 전세권이네. 그러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란 뭐예요? 부기등기. 주등기와 말소되면 부기등기란 직권 말소. 그럼 리얼은 직권 말소입니다.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없이 이야기했어. 수없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한 걸 그러면 뭐예요?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외워놨다라는 거잖아. 한 번을 이해를 정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리얼은 직권말소 대상이네. 자, 미음과 관련돼서 자, 변경 등기에서 변경 동그라미. 항상 사소한 거지만 변경 등기에서 변경이 포인트죠. 앞에 뭐가 붙어서 등기 명인. 그러면 P7값을 뭘로? P1000덕으로. 그러면 언제나 부기등기 단독 공동 단독. 그럼 틀린 거 몇 번? 니은하고 리을.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틀려져. 이 5개 지문도 더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단독 신청은 늘 출제돼. 박스 문제로 지문으로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뭐예요? 정확하게 한번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는 것. 정확하게 하는 것. 등기법은 한 문제를 똘똘한 문제를 하나 정확하게 풀어놓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그럼 이제 확정 판결 줄쳐놔봐요. 확정 판결 줄쳐놓고 판결 올해 만약에 시험이 좀 다 맞춰주고 싶다. 그러면 9번이 중간 정도고 레벨 중이고 다 떨어뜨리자. 그러면 뭐예요? 상으로 나오는 게 바로 확정 판결이에요. 그러면 시험 장감은 또 두 가지 형태를 볼 수 있어. 9번 아니면 10번의 형태 두 가지. 둘 중에 올해 하나 출제가 되거든. 그럼 저희가 확정 판결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 10번. 우리 그동안 다 배웠으니까. 자, 달걀은 보셨죠? 자, 설명으로 틀린 거, 옳은 거, 틀린 거 봅시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봐봐요. 자, 여기 확정이에요, 확인이에요? 확정.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 이행, 확인, 형성. 그렇죠. 근데 방망이 몇 번 두드려요? 3번. 그렇죠. 3번. 자, 그러면 3번 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여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이행 판결이 있네. 이행 판결. 자, 뭐예요? 확인 판결. 그 다음에 형성 판결. 그렇죠. 자, 공통점 뭘까요? 공통점은 확정 판결이죠. 방망이 몇 번 두드리니까 3번. 근데 판결의 종류 그러면 자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봐봐요. 이행 판결, 확정 판결, 형성 판결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자 생각을 해요. 외우더라도. 자 봐봐요. 자 채권자는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7천만 원을 이행하라. 이렇게 이행 판결을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민사재판은 결론이 3개밖에 없어. 이행하라.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요 청구 취지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무슨 판결? 확인 판결. 그러면 요 권리에서 청구 취지에서 부당이득 반환이 형성된다. 뭐예요? 형성 판결이죠. 그러면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가 돼. 그러면 그동안 갈궜다 같은 거 이행 판결은 186조, 확인 판결은 187조, 완성 판결은 187조가 되죠.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 머릿속에 이제 딱 부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판결의 종류는 왜 어렵느냐? 판결은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근데 판결은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돼. 강제 집행력까지 있어야 돼. 강제 집행력. 그럼 여기에서 강제 집행력은 어딜까요? 이행 판결이네. 그래서 이행 판결에 한해서 원칙적으로 뭐다? 단독. 그래서 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판결서는 누가 대줄까요? 성사한 자한테 줄까요? 패소한 자한테 줄까요? 성사한 자. 그럼 패소한 자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 근데 단 A가 하나가 있어. 뭘까요?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성사한 자도 할 수 있고 패소한 자도 할 수 있어. 판결서에 A지분, B지분 다 나오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 신청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아주 중요해. 단독이죠. 단독. 패소한 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자, 판결은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여기에서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원칙. 원칙은 등기 필 정보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A적으로 반드시 제공하라는 게 법률에 딱 하나 있어. 성소한 등기 의무자. 그게 세팅이 돼 있어야 되거든. 자, 기판력이라는 것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뭐예요? 기판력. 그럼 1번에 가봐요. 1번 옆에다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기판력이라고 써봐요. 자, 저희가 이렇게 풀어나가야 돼. 기판력이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기판력이죠. 그럼 거기 위에 판결 동그라미 1번에 들어가서 판결. 자, 저 뒤에 이해관계인 줄 쳐놔봐요. 판결, 이해관계인 줄 쳐놔봐요. 자기가 읽었으니까 이해관계인 줄 쳐놨어요? 예. 만약에 이해관계인한테 기판력이 미치면 여기서 공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전부 죄인이야. 어디로 가 있어야 돼? 깜빵으로 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해관계인한테는 판결의 효력이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그럼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판결이라 할 때에서 이해관계인이 개입되더라도 이해관계는 판결의 효력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3번은 2번은 성소한 권리자 판결의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잘라봐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판결의 한 등기는 성소한 자만이 할 수 있죠. 근데 A적으로 패소한 등기 의무자도 판결에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정답은 2번. 단 성소한 자, 패소한 자 가능한 A가 하나가 있어. 공유물 분할 판결. 정답은 2번이 되네. 자, 성소한 권리자가 소송의 변론 종결 후 사망했다면 상속인 줄 전화봐요. 상속인한테도 판결의 효력이 미쳐 안 미쳐? 미쳐. 그럼 판결에 의해서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번에 채권자 대의 신청 줄 전화봐요. 자,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송에 제기된 사실을 알았대 몰랐대? 알았대. 채무자가 알았다면 채무자한테도 판결의 효력이 미쳐. 그럼 채무자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5번에 경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니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 동그라미 쳐놔봐요. 판결은 몇 년이 시효에 걸려요? 10년이죠. 자, 10년. 그러면 우리 등기관은 무슨 심사주의를 하고 있다? 형식적 심사주의. 그러면 이 판결이 10년으로 소멸했는지 소멸하지 아니했는지 등기관이 심사할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 아주 똘똘한 문제예요. 그래서 자,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확정 판결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가서 11번은 같이 한번 풀어봐요. 자,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되네. 자, 읽어봐요. 가집행 선고 줄 쳐놔봐요. 자, 판결에 의한 등기는 여기 봐봐요. 무슨 판결이어야 돼? 그러면 가집행 선고는 확정이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임시 가짜죠. 그러면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무슨 판결이겠다? 확정 판결이어야 되겠다.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러면 두 가지가 생각나겠죠. 공, 단, 언고도 할 수 있고 피고도 할 수 있고. 언고는 뭐예요? 성소한 자, 피고는
패스한 자, 언피고. 그럼 결론적으로 단독가 있어야죠. 자, 하에 조서 동그라미. 조서 찾았어요? 조서도 뭐하고 똑같아? 판결하고 똑같아. 하에 조서는 당사자가 하는 거죠. 조정 조서는 법원이 하는 거죠. 일락 조서는 뭘까요? 원고가 피고한테 주장했더니 피고가 네 팔뚝 굵다, 네 말 다 맞다라고 조서 써주는 게 그게 일락 조서야. 조서도 판결에 동일한 효과가 발생해요. 자, 그러면 일락 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잘라봐요. 자, 공정정서 불편해요. 공정정서. 자, 공정정서는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뭐는 없어? 뭐는 없어? 강제 집행력은 없어. 그러니까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공정정서는 무슨 성은 확보되지만 진정성. 무슨 역은 없다. 강제 집행력은 없어. 자, 그러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맞네요. 판결 주문의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기 신청서는 등기는 확정 판결 좋아요. 연월일은 판결 뭐가 된다? 선고일 좋아요. 자, 5번을 보면 5번을 보면 뭐 생각나는지 한번 잡아봐요. 읽어봐요. 5번. 요 지문을 읽어보고. 뭐 생각나요? 자, 봐봐요. 자, 우리 이제,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부자들은 어때요? 부자들은. 돈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봐봐요. 자, 금융계약서를 멘탈을 목적으로 법원 가서 소송사기가 벌어져. 소송사기가. 그러면 판결서를 받아서 금융계약서를 멘탈한다고 구멍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생기니까 그때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죠. 그래서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판결서를 할지라도 검인을 반드시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판결서 줄쳐놔봐요. 판결서. 일단 판결서는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쭉 가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야.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없으면 이때는 제출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단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붙으면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이게 그래서 우리 금융계약서 개소리, 판소리, 그쪽으로 연결되는 분이야. 자, 그래서 봐봐요.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문지문이 나오면 봐봐요. 판결은 무슨 성이 확보돼? 자, 그러면 앞뒤 문맥을 잡아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으면 제공하여야 한다. 훈련을 좀 해야 돼. 훈련을. 그러면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 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허가 등의 서류는 제출은 면제된다. 틀렸죠? 면제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유명한 계약서, 개소리, 판소리. 그래서 판결서 반드시 검인을 받아라. 이렇게. 아무리 니네들이 돈이 많아서 돈 가지고 법원을 양당사자 법원을 소송 사기를 친다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요 지문입니다. 그러면 요 지문이 나올 때 연습해요. 자, 판결 나오면 뭐부터 확인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있으면 제공하여야 한다.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그게 대표적인 금융계약서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1번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워밍업 문제고,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154페이지 10번 있죠. 저 10번은 똘똘한 문제거든. 자, 이거 똘똘한 문제. 요걸 그냥 답을 외우지 말고 생각해서 푼다면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 읽어봐요. 이행 판결, 하kim 판결, 형성 판결. 이행 판결은 몇 조? 186조. 하kim 판결은 6조. 형성 판결은 187조. 엄만 장류는 이제 다시 한 겁니다.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행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그게 작년 민법에서 2.5점짜리입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잡아놔야 돼요.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